최대의 그 노하우는 제일 처음에 올라온 거, 답변 없는 거, 이게 제일 핵심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자, 로그인 상태에서 여기 요거 나의 관심 질문의 하나, 둘, 셋, 넷,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너무 많고. 우울증을 앓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답변이 2개나 달렸네. 의사와 상담, 치료, 엄마께 말씀드리세요. 내공 부탁드려요. 요거는 좀 할만하겠는데? 자, 우울증을 앓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있으세요? 우울증을 앓는 것 같아요? 최신순? 최신순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긴장이 심한 것 같은데 무슨 병인가요? 이게 그거 나오나요? 그럼 그걸로 바꿀게요. 긴장이 심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답변이 2개나 달려 있으니까 거기에는 안 올라오나 봐요. 답변이 없는 것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약간만 흥분해도 몸이 떨리고 손이 시렵고 체온이 내려가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횡설수설하고요. 어릴 때 학대, 괴롭힘, 성추행을 당했거든요. 그 때문인가요? 현재 조현증을 앓고 있어요. 긴장이 심한 것 같은데 무슨 병인가요? 치료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해당되는 항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당되는 항목, 어떤 항목이 해당될까? 전문적인 거였죠. 정신분열. 정신분열. 예. 자, 조현병, 정신분열로 해서 항목, 해당되는 항목을 일단 다 찾아보면 어, 자, 여기 나온 단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니까 흥분해도 몸이 떨리고 손이 시렵고 체온이 내려가요. 이거 증상 자체는 신체 이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신체 이상. 통칭적으로 몸에 이상한 부분이 생겨난다. 해서 신체 이상.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횡설수설하고요. 근데 긴장 상태가 생기는 거 봐서는 공황증도 좀 있어요. 이게 자체가 패닉이거든요. 패닉 상태. 그리고 어렸을 때 학대, 괴롭힘, 성추행도 있으니까 이게 트라우마도 생기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러면 트라우마에, 그다음에 공황장애에, 그다음에 신체 이상. 근데 조현증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정신분열.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이걸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무슨 병인가요? 그 다음에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공황장애 증상을 갖고 있고요. 신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신분열도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아마 트라우마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겪었던 학대, 괴롭힘, 성추행 등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생겼고, 그 다음에 신체 이상이 생겼고, 지금은 정신분열까지. 그러면 순서대로 할 때 해결 방식에서 제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트라우마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예상되는 트라우마, 그걸로 인한 공황장애, 그리고 거기에서 신체 이상,
그리고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정신분열까지 왔으니까 1번으로 트라우마로. 그래서 그 때문인가요? 그 때문이에요. 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전 다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이해된 게 아니고, 이해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더욱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승화되지 않으면 그건 이해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건 이해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뭐 모진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면 이제 이거는 승화되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 어렸을 때 모진 삶을 살았는데 지금 다 잊고 살려고 합니다. 하면 이제 떨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 쪽으로 해서 치료하려면 그러한 트라우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그런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런 몸의 증상, 그다음에 정신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자연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대충 감을 잡으셨죠? 답변이 없으니까 이걸로 답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 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적어볼게요. 냉장고의 이중성, 냉장고의 장단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박 사고만 있어도 강박 친구가 짜증나게 하는데 어떡하죠? 방금 이게 올라왔네. 이거 있으세요? 이거는 너무 짧다. 첫 질문으로 보는 거 답변 적을 수 있나? 최신순. 네. 강박 사고만 있어도 강박 장애가 있나? 네네. 그거 있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답변이 없어요. 강박 사고만 있어도 강박 장애인가요? 자, 그러면 강박증에 관한 거죠. 강박증은 감정 문제고요. 강박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집착이 심해지면 강박증이 돼요. 그래서 강박 사고만 있어도 강박 장애인가요? 아니면 강박 사고 둘 다 강박 장애인가요? 강박 사고는 집착이라고 말을 해주세요. 집착. 계속 또 하고 하는 거. 그 또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만해야 되는데, 강박 사고는 집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게 더 쉬운 표현이고, 그건 강박증은 아닌 거예요. 근데 강박 행동은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한 나머지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또 씻고, 거울 또 보고, 자물쇠 또 확인하고, 왔던 거 또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몸과 행동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사고가 악순환돼서 강박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둘 다 있어요. 강박 장애예요. 강박 사고만 있으면 이건 집착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박 행동이든 집착이든 근원적인 부분에는 바르지 않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이해를 바른 이해로,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붙들 건 붙들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해야 할 거,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렇게 옮겨갈 수 있으면 이제 집착을 버릴 수 있고, 집착을 버릴 수 있으면 강박 행동도 자연히 버릴 수 있는 거고, 근원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러한 올바른 사고의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할 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해결 방식까지도 같이 말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우리 이제 상담을 해볼 텐데, 시간을 얼추 맞춰서 시작해서 끝났다 싶으면은, 다른 한 분이 끝났다 싶으면 그냥 잘 마무리 하시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단 각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도 지금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지인들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분노 조절 장애.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근데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 해결됐는가 했는데 근래에 제가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유독 남자친구, 여자네. 남자친구와 싸울 때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싸울 일이 안 돼 분노를 참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화를 내서, 크게 화를 내서 남친과 너무 힘들어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원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분노 조절은 자연히 욕구가 제일 클 때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욕구가 클 때. 그러니까 예전에 사춘기 욕구가 컸던 거였고 지금은 욕구가 좀 줄었는데 근데 이제 남친에게 욕구가 큰 거죠. 남친이 기대하는 바가 바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열불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트라우마로 생각하네. 어렸을 때 집이 갑자기 기울어져서 부모님이 제가 보는 앞에서 자주 다투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나타나지 않지만 남자친구만 이 유독 분노조절 장애가 나타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남자친구한테 욕구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건 자연히 욕구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말 자체가 분노니까. 그리고 그 분노에서 욕구는 그러니까 이제 욕구가 드러나는 거고 남자친구에게 드러나는 이유는 남자친구에게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남자친구에 대한 원하는 걸 바꾸면 남자친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바라는 것. 그럼 이제 이게 소원이 되는 거죠. 욕구가 소원이. 그게 이제 은혜를 통해서 소원이 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구에서 소원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분노 조절 장애가 하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자라는 하나의 패턴으로 받아들인 경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증상 자체가 어려서 보는 경험의 학습이 되는 거죠. 트라우마라기보다는 그냥 어린 기억에 어렸을 때의 경험을 다시 보고 배운 학습 효과. 분노할 땐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분노하는구나. 별로 안 다투신 부모님을 둔 사람은 그렇게 분노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많이 화내본 사람들은 분노는 이 정도 해야 분노하는 거야. 그 가정에서 욕을 많이 하는 가정은 욕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욕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자체가 이제 어색하게 되는 거죠. 분노 자체를 보고 자란 학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스스로 그걸 의식하지 말고 다른 내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좋은 모델링을 생각할 때 그때 이런 부분을 순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다 써보실래요? 아니면은 하나만 쓰실래요? 하나만. 남자친구에 대해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두 개를 넣어서 써도 되고. 나는 두 개를 더 아직 한 개를 더 읽은 줄 알고 하나만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합쳐서 쓰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 얘기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인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그 다음에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분노가 심한가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것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어 쓰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나잇에 빠져 들어간 거. 이거 한번 20대 남자입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성욕이 남달리 왕성했습니다. 원나잇 찾으셨어요? 네. 네. 20살 되자면 클럽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여자친구는 없고 쭉 원나잇 파트너만 있었어요. 그러다 1년 전부터 회의감이 들어 다 청소하고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물어보면 나는 네가 처음이야 라고 말하지만 찝찝하고 미안하네요. 죄책감이 있네요. 여자친구가 100일에 놀러 가자는데 그것도 잘 못하겠고요. 어쩌면 좋죠? 죄책감. 이 죄책감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지금 여자친구가 정말 마음에 들고 혹은 또 그 여자친구한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지금 여자친구 나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원하니까 하면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이전의 삶은 뭐 방탕한 삶이었지만 지금은 회의감이 들어서 청산하고 여자친구와 진실한 사랑을 또 앞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이제 어떤 친밀함이 그렇다고 관계를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 죄책감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제대로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내가 사실은 더 못한 사람인데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욕구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사연이 시작이 되면 뭐 감정까지 그렇지만 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상 욕구를 다뤄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추구하지 말고 바꿔서 그냥 이제 이 여자친구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어떤 삶에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 동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동행. 그러니까 100일에 놀러 가서 관계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좋은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아주 친밀해지는 거죠. 그게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 보면 이 여자친구와의 그런 어떤 진실한 사랑을 유지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 속에서 기쁨, 희락을 발견하고 그 희락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좀 써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답변 웃기다. 왜? 어떤 거요? 지금 한 거요. 그런 친구들인데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남자들. 결혼하고 뭐 그러면은 원나잇 했다가 뭐 문제 되나요? 중간에 뭐 원나잇 문제 되나요? 이제 청산하셨다며요. 여자친구한테 집중하세요. 그만해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그 삶이나 지금 삶이나 그냥 피장판, 아니 그러니까 쌤인 거예요. 쌤. 당신이 뭐 클럽 했던 삶이나 지금은 이제 정착하세요 하는 삶이나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담은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그래야 이제 이 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 죄책감이 시달릴 게 아니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해야 될 거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자친구한테 단지 집중하는 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적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또 뭐가 올라왔나? 음식을 못 먹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답했고. 인천의 렉사프로 처방하는 정신과. 인천의 렉사프로 처방하는 정신과. 안 되겠고. 무료 정신과 상담하는 곳. 무료로 정신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없더군요.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글 쓸 곳이 여기뿐이라. 와이프는 착하기만 하고. 자, 요거 한번 보죠. 무료 정신과? 예, 무료 정신과. 예. 뭐 무료는 맞네요. 어디요? 구청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료 정신과 상담하는 곳 보세요. 이거 임남일사님.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제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 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때 지금은 30대입니다. 여태까지 혼자 버티다 부모님과 합치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이야기를 시도하는데 아버지는 이야기가 안 되고 어머니는 꽉 막히고 이해하면서 좀 살자 하는데도 어머니가 아들 된 도리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속은 풀어드려도 제가 미쳐버리겠어서 따로 나와 살고 싶지만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심리책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스스로 진전시키고 했는데 방금 부모님이 했던 행동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말도 하기 싫고 해서는 안 될 생각도 해버려서 나 혼자 버티는 것 끌린 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무료로 정신과 상담이 없더군요.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 부모님 때문에 친구도 없습니다. 와이프는 마냥 착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네. 30대. 근데 부모님과 갈등이 심화되었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항목이 뭔가 한번 보죠. 자, 시작되는 항목은 부모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부모 갈등이 큰 거죠. 이게 정신과 상담은 부모 갈등 부분을 근데 자기 스스로 상담을 받으려고 그러고 와이프가 착하다고 말하는 거 보면 네.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는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경우죠. 혼자. 해결하려고. 네. 자기 문제를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심리학도 찾아보고 심리학에서 또 뭐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말은 하거든요. 이런저런 제안들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선 해당되는 항목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는 없네. 저한테 나오는 거에서 제가 그래요? 없어. 최신 글로 없어요? 네. 그게 좀 그렇게 그 신기하게 그 저번 고유미 권사님도 우리는 다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마음에서도 없어서 지금.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나와도 없고 그래서. 안 나오죠. 무료 정신과 상담하는 거. 자, 그럼 여하튼 일단 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부모님 가족 갈등 중에 특별히 부모 갈등이 있고요. 부모 갈등으로 지금 괴로워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그냥 그게 뭔가는 나오지 않아요. 갈등, 이전 갈등.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된다. 어머니는 꽉 막혔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할 수 있겠고
따로 나와 살고 싶지만 그만두고 공부하고 결혼했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하니까 이건 정신치료 항목도 들어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치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게 이제 부모 갈등에 해당하는 거고요. 부모 갈등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 본다면 또 오전에 그린 그림이라서 새로운 거 한번 해보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부모 갈등, 조직의 문제로 꽉 막혔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와 갈등이 생긴 거죠. 아빠 이야기가 안 됨. 엄마 꽉 막혔음. 그럼 엄마 아빠가 꽉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미쳐버리겠는 게 되는 거죠. 멀어지려고 이사를 계획도 해봤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아빠, 엄마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생기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말도 하기 싫고 해서는 안 될 생각. 이런 어떤 분노감이 있어요. 분노감을 해소하고자, 갈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고자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된다. 이해하면서 살자 좀. 근데 어머니니까 넘어갔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조직의 문제고,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분노,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그러니까 얘기가 좀 되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엄마 아빠를 좀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얘기를 좀 들어주고 대화가 좀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좀 하자는 대로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독립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거는 또 내가 형편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된다는 건 내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없는 능력으로 요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괴로움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겠는데, 분노하고 괴로운데 거기다가 욕구를 대해주는 게 적절하게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분노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분노하고 있다고. 그리고 분노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뜻대로 안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길 바라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 대화가 통하는 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해주길 원하는데 하자는 대로 좀 안 해주고 있는 그런 거죠. 와이프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착하기만 해서. 같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근데 와이프는 착하기만 해서, 그러니까 착하기만 하다고 한 거야. 그 착하기만 해서. 그러니까 마냥 착하기만 하다는 건 같이 이렇게 힘을 해줘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착하기만 한 거야. 독해야 되는데. 독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독해서 독하지를 못해서 남편은 담배다는 꼭 해봤는데 이가 못나서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이 며느리가 이렇게 독해야 엄마 뜻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못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엄마가 안 되는 걸 며느리가 어떻게 해. 하지만 엄마는, 아니면 시어머니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내가 못한 걸 너라도 해야지. 네가 갈 때 볶아서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말고 그게 다 내가 하려는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지금도 때를 기다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때를 기다리려고 하면 이런 분노감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상담을 얘기를 했으니까 무료 상담은 국가에서 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 보시라고. 다만 그런 감정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때라는 것도 사실 목사님 네. 되게 오랫동안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분노까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 계속 그래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계속 기다려봐 이게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이 기도 제목도 되게 오래가 보이시잖아요. 그분들께 그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네. 기다려봐. 근데 저희가 일상 듣는 대답이 그 대답이잖아. 네. 근데 뭔가 행동할 수 있고 뭔가 내가 뭔가 좀 뭔가 실천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답변을 원하는데 그냥 때를 기다리라는 말은 되게 이분에게 답변이 참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원리는 똑같은 대답이지만 효과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서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네. 계획이라는 게 항상 대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좀 안 맞겠다 하는 경우는 빼야 되겠고, 근데 여기는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름 그런 어떤 때를 이제 해오는 거라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그게 예를 들면 투수가 타자한테 던지는 공이 늘 스트라이크 하면은 그럼 이제 맞는 거 아무리 빨라도 늘 스트라이크면 가끔씩 변하고 그럼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변하고 뭐 뻔히 보는데도 이제 탁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뭐 늘 아는 얘기지만 뭐 그러면서도 그게 맞네 할 수 있으니까 허점을 약한 점을 노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거는 살기 싫어요. 예,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잔소리, 공부하고 집에 가고 잔소리, 학교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면 이해 안 되는 계속 풀어 틀린 야단치고 성적 나한테 욕 듣고 폰 많이 만진다고 잔소리 왜 물어? 하지만 죽어도 그닥 슬퍼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 모든 걸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게 그 관점적인 상담이 되는 거예요. 님은 잔소리도 안 듣고 싶고 또 그다음에 틀리면 야단도 안 맞고 싶고 성적 낮아도 욕 안 듣고 싶고 폰도 많이 만지고 싶고 뭐 이렇게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고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게 있고 학원 선생님이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은 결국 님이 잘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님을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도 바르기를. 그래서 자살하면 슬퍼하신다고. 하나님도.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은 사탄밖에 없다. 아, 이게 너무 종교적인가? 그냥 사탄은 빼고 그냥 하나님 얘기를 그냥 하면 괜찮을까? 목적이 있다. 예. 슬퍼하실 분이 있다고. 그냥 님이 그냥 그렇게 죽는다면 슬퍼할 분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가치를 실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다고. 그냥 그 정도?
하나님 딱 말하기보다는 그걸 부모님인가? 혹은 그걸 뭐 부모님 얘기했지만 부모님인가? 뭐 친구들인가? 뭐 이렇게 그냥 상상에 맡길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분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한 3단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 봐요. 답변이 이거예요. 제가 슬플 것 같아요. 슬퍼할 사람은 없지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슬플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그렇게 자기의 어떤 괴로워하는 부분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정말 좋은 삶을 살길 원하는 분도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잘 설명이 되겠어요.